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지구 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에너지원,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하위 요소들 중에서 직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직권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원 중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죠? 네, 그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우리가 이제 꾸며봤는데, 여기는 이제 지진, 그 다음에 화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판 경계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배우는 단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 지진과 화산 활동이고요.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 판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이 지진 활동하고 화산 활동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각 경계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자세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 단원이었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화산이 터지는 요 화산 폭발 현상이 있고요. 잠깐만요. 요 그림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화산 폭발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폭발이라는 글자는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는, 전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화산은 뭐냐? 화산은 우리가 이제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산이 있으면, 이 밑에 이제 마그마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마그마가 요 지각,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지각이죠? 이 지각을 뚫고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뽕! 이렇게 터지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이제 화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지진은 땅 속에서 어떤 이제, 땅 속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가 계속 이제 모아져 있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네, 고무줄 잡아당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고무줄을 쭉 잡아당기다 보면 어느 정도 길이가 쭉 늘어나다가 갑자기 팍 하고 끊어지죠? 이렇게 팍 하고 끊어질 때 이 에너지가 강력하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뻥! 이렇게 이제 방출이 되면서 이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가지고 그 결과 땅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지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화산하고 지진인데요. 이 화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니까 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실 거 이렇게 땅 속에 있던 얘들은 마그마고 이 마그마가 이제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줄줄 흐르게 되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용암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은 이제 땅 속에 있으면 마그마, 땅 밖에 있으면 용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그마에는 용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들이 좀 추가로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그마랑 용암은 사실 성분도 조금 다르다는 거. 무슨 성분이 다르냐? 바로 이 화산 폭발 과정에서 나오는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 기체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기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이 기체를 화산가스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이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용암과 더불어서 요 화산가스가 이제 같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용암 마그마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흘러나오는 용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기체인 화산가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요 과정에서 어때요? 여기서 지금 땅을 뚫고 나오죠? 이렇게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돌멩이가 슝슝 이렇게 이제 날아가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돌멩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산이 터지면은 이렇게 용암,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화산에서 분출이 되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화산 폭발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지진은 이제 땅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곳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죠?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곳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진원은 일반적으로 땅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지진 어디서 발생했냐 하면 지도에다가 딱
이렇게 점을 찍어주잖아요. 그 점은 어디가 해당이 되냐면은요, 요 지표면에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딱 찍어줘요. 이렇게 지진 찍어준 곳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진은 실제로는 진원이라는 데에서 발생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도에다가 표시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진앙이라고 하는 점을 추가적으로 좀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화산하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강력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이 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산으로 인해서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시기엔 이 용암으로 인한 피해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대부분은 사실 화산 쇠설물과 화산 가스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용암으로 또는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피해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먼저 용암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용암이 흐르면은 얘네들이 워낙에 뜨거우니까 이 용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 현상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잠깐 밑에다가 좀 쓸게요. 자, 용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식물이 타면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것들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 화재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농경지 파괴도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을에 용암이 흘러온다? 그러면 당연히 대피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용암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다 이제 불태우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산가스 살펴볼 건데 이 화산가스는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수증기이긴 합니다만 일부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테인 또는 이제 유황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우리 지구로 날라오게 되면 이 화산가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 이산화탄소가 아무래도 대기 중으로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산성비. 그래서 비가 산성인 산성비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화산가스들로 인해서 우리가 산성비와 더불어서 이 화산가스들로 인해서 질식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산소의 공급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피해를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은 화산재 또는 화산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 화산 쇠설물이 단체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매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대표적으로 폼페이가 그래요. 폼페이가 이 화산재로 인한 매몰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화산 쇠설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 쇠설물로만 산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 화산 쇠설물하고 물 같은 것들 또는 용암이랑 섞이면서 이렇게 단체로 확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내려오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화산 쇠설물 중에서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햇빛을 가려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조정 좀 하고요. 자, 네,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햇빛을 가리다 보니까 이걸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피해를 좀 입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걸로 인해서 기온도 낮아지지만 광합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산쇠설물이 가장 좀 위험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피해를 화산으로 인해서 입고요. 지진으로 인해서는 어떤 피해를 입느냐? 당연히 이제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일으키겠죠. 자, 이렇게 이제 땅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당연히 건물 붕괴나 그쵸?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또는 철도 선 같은 게 이제 파괴되거나 그래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 이렇게 땅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붙잡아 두던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땅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이 지진이
바닷속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앞에 강좌에서 살펴봤듯이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쓰나미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우리 자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피해도 입힐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산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들을 많이 입게 되는데 반면에 요 화산이나 지진 같은 걸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냐면요. 화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 마그마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의 땅이 또는 지하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따끈따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온천 같은 지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네. 또는 네. 그래서 온천지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유황으로 인해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관광자원 같은 걸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그 아이슬란드 같은 데 보면은 간헐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푹 이렇게 쫙 솟아오르는 데들이 일부 있거든요. 아닌가? 그 옐로우스톤인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장소는 정확하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이 강한 지열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또 하나 이거를 이제 발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화산의 즉 마그마의 지대에서 이제 우리가 마그마의 따뜻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진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인공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요 인공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인공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이 인공 지진으로 지하 자원을 탐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 인공지진을 통해서 어디에선가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 해가지고 사실 뭐 교과서 같은 데는 없습니다만 북한 핵실험하면 이 인공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핵실험했는지 뭐 그런 거를 알아내는 경우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산하고 지진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은 피해를 입습니다만 가끔씩 이제 이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지진이나 화산이 아무 데서나 발생을 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지진과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가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곳을 쭉 이어준 것을 화산대라고 부르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쭉 이어준 곳 이것을 우리가 지진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각 변동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또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변동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는데 이 화산대, 지진대 그림을 보시면 지진대가 이렇게 이제 파란색 점이고요. 화산대는 이렇게 빨간색 세모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거의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몇몇 곳들 제외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 네, 우리나라 근처에 보시면 일본 쪽에 화산과 지진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태평양인데요. 이 태평양을 삥 둘러가지고 화산과 지진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평양에서 고리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지진대가 우리 전 지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화산대와 지진대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 데서나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몇 가지 정해진 지역에서 화산과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화산과 지진이 왜 특정한 곳에서만 생겨나느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얘네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얘네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냐? 얘네들이 바로 주로 판이라고 하는 곳에 경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경계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봤듯이 그 판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화산과 지진이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 판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게 여러분들 이번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구에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장 바깥쪽이었는데 이 지각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판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구에 있는 지각,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요,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실제로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2학년 과목으로 이제 알아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우리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 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암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세요? 그렇죠.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석권, 즉 단단한 지구의 겉부분을 우리가 이제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이제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판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지구의 그 직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면은 가장 위쪽에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지각이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육지에 있는 대륙지각, 여기는 해양지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요, 재밌는 게 대륙지각은 밑에도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륙지각, 여기가 이제 해양지각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각이죠. 다시 한번 써보면. 네. 그 다음에 그 지각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아주 두껍게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이 멘틀이 우리 지권에서 가장 부피가 큰 층이었어요. 그래서 80% 정도. 그래서 깊이가 한 2,900km까지 이제 쭉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데는요, 어디냐? 바로 단단한 겉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각만 이 암석권인 줄 알았더니, 멘틀도 암석권이 조금 들어가요. 왜? 얘들이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낮아서. 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을 때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입니다. 지구 내부에 있는 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열로 인해서 밑으로 갈수록 뜨거운데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차가우니까 여기는 아직 단단한 돌멩이로 되어 있다가 깊이가 대략 한 100km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깊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온도가 너무나 높아져 가지고 살짝 부분적으로 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녹게 되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우리가 유동성 있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유동성 있는 고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뭐 푸딩, 그렇죠. 또는 고추장,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고추장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희까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뭔진 몰라요, 정확히. 근데 고추장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지역은 좀 움직일 수 있는 고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고체니까 단단하진 않죠, 최소한. 여러분들 푸딩, 고추장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단단하지 않은 요 위쪽까지가 바로 굉장히 딱딱한 부분으로서 여기를 우리가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어떻냐? 밑에는 대략 한 400km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말랑말랑한 유동성 있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지역을 바로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는 주의하실 거, 지각만이 판이 아니라 멘틀도 맨 윗부분 약 깊이 100km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기 네, 판 또는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요 대륙 지각에 속해 있는 판은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해양 지각에 속해 있는 판은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 두실 거. 우리가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은 두께도 다르지만 밀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 즉 철 같은 게 조금 더 많아가지고 조금 더 밀도가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해양판이 조금 더 고밀도예요.
대륙판은 약간 저밀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살짝씩 차이 난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판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 판, 왜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판이 왜 움직이는가 했더니 바로 요 밑에 연약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요 위하고 요 밑에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뜨겁죠. 뜨거우니까 여기 밑에 뜨겁고 위에 차가우면 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대류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대류를 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연약권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더 밑에 있으니까 얘 위에 실려 있는 이 암석권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밑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얘도 같이 딸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권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위에 있는 암석권, 즉 판도 같이 움직이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단단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밑에 있는 연약권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같이 딸려 움직이고, 얘가 아무래도 느릿느릿 움직이다 보니까 판도 굉장히 느릿느릿 움직이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잘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움직여요.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그렇게 판이 있을 때 우리 지구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판이 있는데요. 그 판의 분포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네, 동해가 여기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기 유라시아판이라는 데에 속해 있네요. 유럽 더하기 아시아입니다. 네, 유럽 땅, 아시아 땅. 여기가 유럽 땅이고요. 여기가 아시아 땅이죠. 네, 그래서 유럽 땅과 아시아 땅이 같이 합쳐져 있는 유라시아판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일본 주변에는 보니까 어때요? 판이 여러 개 있네요. 여기 태평양판. 그 다음에 필리핀판까지 같이 이제 포함되는데, 태평양판 보세요. 무지하게 크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 태평양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여기 호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판, 인도가 있는 인도판,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아라비아판,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 있는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판, 코코스판, 후안데푸카판, 나스카판, 남아메리카에 있는 남아메리카판, 그 다음에 남극 지역을 쫙 덮고 있는 남극판까지, 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판들이 위치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판 이름 뭐 다 외우지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유라시아판 속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에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정도, 네, 요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보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태평양 근처에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세요. 지금 요 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빨간 선에 따라서 지진 화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요 빨간 선이 뭐냐?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사이의 경계. 그쵸?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사이의 경계가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빨간색이 바로 판의 경계들인데요. 이 판의 경계에서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연약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서로 이 경계에서는 움직이는 방향이 좀 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사이 보시면 유라시아판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필리핀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보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태평양판하고 나스카판 보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들이 이제 판의 경계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판의 경계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살펴봤듯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형태. 자, 요런 형태의 판의 경계가 있는데요. 요런 형태의 판의 경계를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부르죠. 네. 수렴, 서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경계로서 우리가 이런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가 있죠? 네. 아이고, 이거 잘못해서 지웠네요. 자,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런 경우는 발산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네.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비껴서 가는 판의 경계가 있죠. 이렇게 이제 비껴서 가는 판의 경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모이거나 서로 멀어지지 않고 그냥 비껴나가면서 서로 같이 그냥 유형이 보존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의 경계는 이렇게 세 가지,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의 경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판 경계의 유형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판 경계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였어요. 서로 이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서로 모여드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서로 비껴나가는 우리가 이제 보존형 경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각각의 우리가 판 경계 유형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요 판 경계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크게 보시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시냐면은 일단은 연약권이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산과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지역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총 4개를 여러분들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4개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발산형 경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발산형 경계는 방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판이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의 경계를 우리가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는가 했더니 요 경계를 기점으로 어쨌든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밑에 있는 연약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간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이 연약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요런 형태로 움직일 때 나타나라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연약권이 여기선 왼쪽, 여기에선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서로 멀어지도록. 근데 그 가운데를 보니까 이렇게 연약권 대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산행 경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약권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판의 경계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위에 있는 판이 어떠냐? 이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서로 여기 가운데 바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멀어지는 경계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위에서 본 거고 요건 옆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헷갈리실까봐 잠깐 체크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보세요. 여기서 연약권 물질이 위로 올라오죠? 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여기에 마그마가 이제 대규모로 만들어지고요. 이 마그마가 여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뻥뻥 터지는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판이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경계, 바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연합권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지형이 있는데요. 그 지형은 바로 여기에 표시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움푹 파인 요 지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죠? 그래서 열이 나오는 계곡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곡이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는 바닷속이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쭉 뿜어져 나오면서 여기에 물질이 쌓여가지고 그대로 굳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대로 굳으면서 여기보다 조금 높은, 이렇게 살짝씩 높은 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산을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도 똑같이 해령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바닷속에서는 이렇게 가운데에 열곡이 있고 양쪽 끝에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지형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구분하기 쉽게 연약권은 빨간색, 그 다음에 지형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바닷속에서는 그렇고요. 육지에서는 어떻냐? 잠시만요. 요거 좀 구분해서 적어드릴게요. 자, 지형이 바닷속에서, 즉 해양판 쪽에서는 우리가 가운데 열곡,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육지에서는 아까도 이게 앞에 강좌에서 상호작용 때 이제 말씀드렸던 풍화 침식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푹 솟아오른 지형은 안 되고 여기가 이제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열곡만 이제 길게 좀 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륙에서는 우리가 열곡대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발산행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화산 활동하고 이제 지진 활동 봐야 된다고 했었죠? 화산 먼저 볼게요. 지금 보세요. 마그마 빵빵 퍼져있네요. 네, 그래서 화산 활동 있습니다. 네. 화산활동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진이 이 화산이 터지면 아무래도 이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빵 하고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다행히도 우리가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그래서 깊이가 얕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깊이가 얕은 게 뭔가요? 싶으실 텐데, 앞에서 우리가 지진 발생하는 곳을 진원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위에 딱 직각으로 해서 지도에 찍은 거에 진앙이라 그랬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깊이. 그러니까 땅에서 얼마나 깊이 발생을 했는가인데, 그 깊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깊지 않은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따라서는 이 얕은 지진을 혹시 천발 지진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천발 지진이라고 해서 깊이가 한 70km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천발 지진이 되고요. 자, 이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요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연약건대로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빵빵 터지죠. 그러면 여기 판이 멀어지니까 이 사이가 당연히 빈 공간이 되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빈 공간은 없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마그마가 이렇게 빵 터지면서 얘네들이 굳어서 새로운 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판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부 다 해양판입니다. 네, 그래서 해양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얘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해양 지각을 이루는 판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양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경계, 이런 경계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제가 요거를 잘못 적었네요. 네, 이쪽에다가 이제 적어야 됩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요거 다시 옮길게요. 제대로. 자, 그래서 헤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네, 제가 안 접히도록.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지역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이 발산의 경계 중에서 가장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바로 발산의 경계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아이고, 색깔이 좀 겹치네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 이 지역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길게 쭉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곳인데 태평양판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이 먼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요 바다는 우리가 대서양이라고 부르는 바다인데요. 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 해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해령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서양 중앙해령을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지역, 네. 여기 지역이 대륙이에요. 그래서 대륙에서 하나의 이렇게 또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대륙은 우리가 나라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슬란드 열곡대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아프리카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다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새롭게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이 바다가 이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해고요. 자, 요 지역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지역은 우리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아마 이 지역이라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지역도 동아프리카 열국대가 맞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막 생기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표시는 안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산행 관계 살펴봤는데, 지형은 열곡, 그 다음에 해령, 바닷속에서만 나타나는 해령, 육지에서는 열곡대고요. 그 다음에 지진, 깊이가 얕은 지진 발생하고 화산활동 있고, 그 다음에 연약권 대류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두 판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제 모인다라고 해서 수렴형 경계가 되는데, 이 수렴형 경계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형 살펴볼 건데, 그 지형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나타나는 판의 경계가 대부분 이제 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수렴형 경계도 역시 시작은 우리가 판의 판의 이동이 왜 모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판이 어쨌든 모으려면은 이렇게 서로 모여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모이는데 이 연약권들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이 밑에서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들이 이렇게 모이다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연약권 대류가 하강을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연약권 대류가 상승을 하는 발산형 경계 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강을 하는 지역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판이 모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판이 소멸하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던 판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경계라가 돼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제 과거에 있던 해양 대륙이나 해양 지각이나 또는 대륙 지각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해양 지각이나 대륙 지각이 없어지는 이 연약권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판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몇 가지 다른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사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좀 따로 구분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얘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예요. 요새 콜라보란 느낌으로 곱하기 기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한 거고. 자, 어쨌든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만났을 때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대륙판하고 해양판은 특징이 좀 다르다 그랬었죠? 얘는 두껍고요. 얘는 얇아요. 그리고 대륙판은 밀도가 낮고 해양판은 밀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고밀도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얘들 이제 고밀도면 어떻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두꺼운 대륙판하고 이렇게 얇은 해양판이 만나고 있는데 얘가 더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섭입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섭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요 섭입이 일어나는 곳 바로 여기 있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요런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 일단 여기는 바닷속이고요. 자, 요 지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움푹 나타나는 지형을 우리가 바닷속에서 구멍이 난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해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형은 해구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요 해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해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형 살펴볼 건데 두 번째 지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내용을 조금만 더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지형은 바로 여기 섭입하는 곳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끼리 대륙판 그리고 해양판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마찰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막 이제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되죠.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진이 쭉 발생을 합니다. 네. 요 경계를 따라서 이제 지진이 막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지진을 잘 보시면 여기는 깊이가 얕아요. 그쵸? 그러다가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네, 잠시만요. 요렇게 쓰지 말고, 네, 발생 깊이가, 네, 깊어지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점점 깊어지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가 천발 지진이었죠? 그랬다가 조금 더 깊은 중간 정도가 이제 중발 지진이라 그래서 대략 한 300km 정도 깊이까지 나오고 300km 넘어가면은 이제 신발 지진이라고 해서 매우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까지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에서 가장 깊은 지진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지진이 발생하다 보면은 얘들이 이제 비벼지죠?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비벼보시면 손이 이제 따뜻해지는 거 아실 수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그마.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마그마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다른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그마 만들어지면 고체에서 액체로 녹았으니까 액체가 밀도가 낮죠? 네, 그래서 이 밀도가 낮은 액체가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뽕 이렇게 이제 터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화산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화산지대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지형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지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체크해 두실 거. 이 지형이 물 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화산섬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지형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호상열도냐? 도형 중에서 호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거든요. 이 모양으로 열이 나오는 섬, 화산섬들이 쭉 길게 이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따가 지역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만들어지면 어떻냐? 대륙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지역을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산맥, 높은 산이 이제 쭉 맥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산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산맥이 이렇게 서로,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다 보니까 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지형이 휘죠. 이 휜 지형을 우리가 이제 습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습곡으로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습곡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서는 육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습곡 300인데 얘가 만약에 바다가 조금만 높았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호상열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형은 호상열도 또는 습곡 300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 원리는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 볼까요? 화산활동. 마그 만들어지니까 화산활동 있죠. 그래서 여기도 화산활동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수렴형 경계에서 일반적으로는 연약권 대륙을 하강하면서 판이 소멸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형은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와 습곡산맥 요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지진은 발생하는데 이쪽 요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 보이시죠? 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아서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지진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활동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경계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양판끼리 만날 경우예요. 네. 자, 그래서 해양판끼리 만날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왜냐? 얘 중에서 하나가 조금이나마 밀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밀도 높다? 그럼 얘가 이렇게 똑같이 섭입을 하고요. 밀도가 낮은 해양판이 이렇게 위쪽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해양판이니까 둘 다 바닷속이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지형만 좀 달라요. 지형은 단 하나. 바로 해구와 더불어서 스곡산맥 안 만들어지고 호상열도만 만들어지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상열도만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산 그대로 발생하고요. 위의 경우랑 똑같이 그 다음에 지진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쪽이 저밀도면 이쪽으로 지진이 더 발생하는 케이스가 돼요. 깊은 지진이. 네, 그래서 요 케이스는 똑같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렴형 경계 주요 특징 복습했고, 주요 지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부터 살펴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 근처입니다. 일본 대륙 보세요. 여기, 일본 대륙이 여기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호상열도의 종류인데 여기 보시면은 유라시아판은 우리가 완전 육지죠? 예, 대륙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필리핀판, 태평양판 보시면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고 있는 곳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여기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세 개의 판이 만나는데 여기가 바로 일본 해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일본 땅, 이게 바로 일본 열도가 되죠. 이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호상 열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화산 지진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은 왜 자주 발생하느냐? 바로 이렇게 수렴형 경계가 일본 땅에 있기 때문이고, 일본 땅 자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호상 열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또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칸이 만나는 건데요. 요거 해양판, 요거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 이제 해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옆에 보시면 여기에 아주 높은 산맥지대가 하나 있거든요. 요 산맥지대 이름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안데스 산맥이 바로 대표적인 여기 스콕 산맥의 케이스에 해당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유럽 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위스나 이쪽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알프스 산맥이 바로 여기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기 조금 그래서 여기 안데스 산맥, 일본 열도, 일본 해구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로 여기. 요지요. 자, 지금 보시면 태평양판하고요,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둘 다 해양판이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곳, 여기 전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해구의 이름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가 만들어져 있는 곳, 요것이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대표적인 수려면 경계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시험에 여기도 가끔 나오거든요. 여기는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의 경계인데 여기는 안류산 열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두셔서 나쁠 건 없겠네요. 자, 계속 이제 수렴형 경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두 가지 같이 살펴봤죠? 이제 나머지 하나 뭔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륙판끼리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가 앞에서 해양판과 대륙판,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는 서로 밀도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애가 낮은 애 밑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었는데요. 이 대륙판끼리 만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둘이 밀도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밀도가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서 하나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둘 다 두꺼운 애들끼리 이렇게 만나요. 자, 만나서 둘이 그냥 같이 내려가는 형태가 이제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연약권대로는 이렇게 이제 하강하는 지역이라는 거 같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도 물론 판이 소멸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같이 내려가요. 이렇게. 이제 같이 내려가는 형태기는 합니다만, 얘네들이 누가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거 없이 같이 내려가는데, 이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요, 요 위에 우리가 흙이 많잖아요. 그 흙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요. 그 흙들이 같이 남아가지고 이 지역의 흙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쌓여가요. 가운데 지역에다가. 그래서 쌓여가지고 요렇게 해서 주변보다 굉장히 높은 이런 산 같은 것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산이 무슨 지형이냐?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이름입니다. 네, 바로 습곡산맥이요. 자, 이렇게 되는 이 스콕산맥이 이 지역에서 역시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육지 위니까요. 반면 여기는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구 없고요. 호상열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콕산맥 단 하나의 지역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누가 이렇게 한쪽이 내려가면서 비벼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둘이 같이 내려가도 여기서 팍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겠죠, 지진이. 자, 그래서 지진은 발생을 합니다만 깊이는 한 중간 정도 깊이를 가진 지진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깊이를 가진 지진이 발생하고 이름은 우리가 이제 중발 지진이라고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마그마는 만들어지긴 합니다. 네, 마그마는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나오면 화산이 뻥 터지겠죠? 근데 이 스콕산맥이 너무 두껍고 단단해요. 꽉꽉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그마가 뚫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냐? 여기선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화산 활동 없다. 왜? 경계 중에서 화산 활동이 없는 경계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화산 활동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나는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의 수렴의 경계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연약권 그대로 하강하고요. 그러면서 판이 소멸하는 거 앞에랑 똑같습니다. 지형은 쑥곡산맥 한 가지, 화산 활동 없고요. 지진은 깊이가 중간 정도 깊이까지. 물론 얕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 지역. 자, 여기 보시면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 바로 이름 히말라야 산맥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 대표적인 대륙판끼리 만나는 수렴형 경계 지역이라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경계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경계 유형은 바로 보존형 경계라는 곳입니다.
자, 이름이 왜 보존형 경계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그 빈 공간에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어떠냐? 판이 만나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판이 소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긋나게 움직여요. 그렇게 어긋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거나 판이 소멸하는 일이 없이 기존의 판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 경계입니다. 자, 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판의 경계랑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요 경우에는 일단 보존형 경계가 가장 잘 나오는 지역을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어디냐면은 해령 근처입니다. 해령 근처. 자, 그래서 해령 근처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요렇게 해령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요 가운데는 열곡입니다, 여러분들. 열곡. 예, 그래서 여기 열곡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해령이 하나, 해령이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 배우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해령이 조금 더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제 해령이 위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판이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 해령이니까 요 판은 요쪽 바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판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자, 요 밑에 있는 해령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여기가 왼쪽, 여기는 오른쪽.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 둘이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얘랑 움직이는 거, 얘랑 움직이는 거, 얘랑 움직이는 거 지금부터 비교할 건데, 자, 여기서 해령이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이 끊어지는 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경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계에서 잘 보시면은 여기 지역은 둘 다 왼쪽으로 움직이죠. 여기 지역은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여기 지역은 둘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반대로 움직이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이 바로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두 판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움직이는 지형이 바로 여러분들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돼요. 참고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우신 거, 요 판은 같은 판이고요. 요 판이 같은 판입니다. 네, 같은 판이지만 여기가 이제 해령이 모종의 이유로 좀 끊어져 있을 뿐인 거고요. 요 둘이 같은 판, 요 둘이 같은 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는 둘이 다른 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는데 여기랑 여기의 판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서 판이 이렇게 하니까 끊어지는데 판이 변하더라 라고 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요 주요 해령들에서 보면은 이 해령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자, 요 변환단층에서는 어쨌든 둘이 딱 어긋나서 움직이다가 탁 하고 끊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진이 뻥 발생을 해요. 자, 지진이 발생하는데 다만 여기는 위에 있는 판끼리 비벼져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는 깊이가 얕은 지진만 발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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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깊이가 얕은 지진만 발생하고요. 이 지진을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천발 지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둘이 비벼지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역시 또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대류판끼리 만나는 수렴의 경계에서 화산 없다 그랬죠? 요 경우에도 화산 활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산 활동이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지형은 편안단층, 그리고 지진 얕은 거 발생하고 화산 활동 없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게 나타나는 주요 지역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동태평양 해령하고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해령이 만들어지다가 끊어지죠.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이제 끊어진 지형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끊어진 지역들이 바로 방금 살펴봤던 변환단층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변환단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대서양 중앙 해령에도 그거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똑같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쵸?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네, 이렇게 촥촥촥 예,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변환단층에 해당을 하고요. 또 하나 변환단층이 아닌 곳, 변환단층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자, 미국 땅 바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인데요. 참고로 이 단층대는 굉장히 그 육지 위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웃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요 나무들이 이렇게 좀 비껴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안드레아스 단층대가 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선 이렇게 움직이고, 판이 여기선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분명 일렬로 심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좀 비껴나가게 되는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바로 판의 이동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쨌든 판이 경계 종류가 세 가지죠.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연약권이 대류하는 거에 맞춰서 암석권이 같이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만나면 수렴형,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그 다음에 서로 비껴가면 우리가 이제 보존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거는 어떻게 연약권이 움직이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산과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 대표적인 지역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발산의 경계 살펴보면 서로 연약권 대류가 상승하면서 멀어지고 그 과정에서 화산과 지진 발생하고요. 지역은 대부분 바닷속에 있지만 육지 위에 있는 곳도 있더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수렴의 경계 같은 경우에는 둘이 만나니까 연약권 대류 하강하고요. 판이 소멸하면서 지형은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밀도가 다른 곳에서는 해구라고 하는 지형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 작용으로 인해서 습곡산맥과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다만 대류판끼리는 그 퇴적물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대신 화산활동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합권이 서로 비껴나가니까 판도 비껴나가면서 움직이고 대표적으로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지형 있습니다만 지진 있고 화산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화산 폭발하면은 용암 그리고 화산 쇠설물, 화산 가스가 발생함으로써 요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지진 같은 경우에도 진원이라는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깊이가 서로 다르다고 했었죠. 이 깊이로 인해서 어쨌든 땅이 흔들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역학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두 가지예요. 중력,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